9번입니다. 자, 1번. 집합물도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양도담보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즉 거래의 객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같은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재판상 청구에 의해 중단된 채권이 있다. 자, 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롭게 진행한다. 우리 소멸시효 파트에서 배웠었죠? 혹시 궁금하시면 이 지문 자체를 모르시면 지금 현재는 이제 소멸시효 파트에서 어차피 계속해서 만날 지문이니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채무가 이행불능돼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젠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해 버렸다. 자,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채무가 이행불능된 때로부터 탄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맞습니다. 역시 소멸시효 파트에서 다시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타인 토지인 줄 알면서 그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해버렸다면 건물은 토지에 부착 합체돼서 토지랑 일체가 된다? 아닙니다. 자, 아까 본 바와 같이 건물은 우리나라 민법은 토지와 건물 자체를 별개 부동산 취급을 하기 때문에 예컨대 A 소유 토지에 B라는 사람이 몰래 들어와서 건물 지어버렸다 면 그래도 이 건물의 소유자는 B예요. 아셨죠? 별개니까. 다만 이때 토지 소유자 A는 이거 네 거지. 그런데 내 허락 안 받았지. 그러니까 철거해. 라고 철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철거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해서 저 건물이 토지 소유자 A 것이라는 소리는 당연히 아니죠. 자, 그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토지에 부합한다면 틀립니다. 자, 잊지 마십시오. 부동산과 부동산끼리 사이에 있어서의 부합도 인정은 되나 토지와 건물의 부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 중에서도 토지와 건물만큼은 방금 우리가 건립명령이라고 했었던 요것만큼은 부합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5번.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토지 및 수목과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 된다. 맞습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1번. 토지의 정착물이 모두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건립명령 일대에만 독립된 부동산이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건물이 아직 미완성이라 해도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 갖췄다네요. 그죠? 그러면 건물로서 탄생한 겁니다. 따라서 건물로서 탄생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갖췄다. 같은 말이 돼버려요. 자, 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것은 물건의 개념 종류 안에 들어갔는데 자, 인간의 관리 가능한 자연력. 가장 대표적인 예 전기라고 해보자. 그러면 전기는 동산이라고요? 부동산이라고요? 부동산으로 우리가 배웠었던 토지 및 그 정착물 그거 빼고 죄다 물건이라면 동산이다. 아셨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동산 중에도 등기나 등록에 의해 물건을 공시하는 물건이 있다. 별것도 아닙니다. 자, 자동차는 동산인가요? 부동산인가요? 동산이다. 돌아다니죠? 그런데 동산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에 나 있는 등기는 없을까? 자동차 등록이 있잖아요. 따라서 아무리 동산이라고 해도 등기 등록이 가능한 동산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우리 기본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대구 팔궁산 갑바위 부처님 사건 기억나시죠?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해서 제작한 석불. 어떻게 우리가 처리했었다고요? 그 사람이 걸어간다.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일단 자연석에 모셔져 계시는 부처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밟고 지나가기엔 좀 그렇다 해가지고 돌아서 갔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즉 별도의 독립된 물건인 것이지 토지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토지의 일부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아셨죠? 자,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조각해서 제작한 석불은 그 임야의 일부가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임야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니까 토지 일부가 된다? 아니다. 독립된 물건이다. 아셨죠? 그 점에서 5번이 틀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주종물 이야기입니다. 1번 주물만 처분하고 종물은 안 팔기로. 그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에 대해 저당권을 잡아놨다면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모두 미칩니다. 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저당권 중에 압류, 과실압류 사건 아니죠?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예컨대 A 소유 토지에 B라는 사람이 토지 임대차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지상권을 설정받은 다음에 이 땅 위에 자기가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돈이 부족하자 이 건물에다가 C은행 앞으로 저당을 잡아놨다. 그러면 이때 저당권은 건물에 잡았죠. 하지만 이 저당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임차권이나 아니면 지상권에도 여전히 저당의 효력이 미치게 하여 저당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라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나중에 이 B라는 사람이 돈을 못 갚아서 이게 경매로 넘어가서 경락인 D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건물 소유권을 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토지에 대한 임차권,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지상권도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당권 잡아놓고 경매로 넘겨봤자 누구도 안 살려고 할 테니까. 그러면 저당권자만 피해를 보니까. 아셨죠? 자, 그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3번. 주물의 효용은 일시. 일시는 종물 아니고요. 답이죠. 그 다음에 4번. 종물은 주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 독립된 물건이어야 된다. 5번. 종물이 될 수 있는 물건은 부동산이어도 상관없다. 자, 12번입니다. 자, 1번. 종물은 주물이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규정, 강행 규정 아니라고요. 의무 규정이라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2번.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된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가 갖는다. 맞죠? 3번. 법정과실은 일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빼고 이외의 나머지 물건은 죄다 동산이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물건이고 물건 중에 동산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우리 판례가 종물성 인정했었던 것이라고 되어 있고, 자, 주택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아까 변소, 창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본체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예컨대 화장실이어도 우리가 사는 주택 공간 내에 문 열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화장실이라면 이것은 주택의 일부이지 그를 들어서 딱 떼내서 종물이라고 하진 못할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주택 내부에 있답니다. 연탄 창고가. 연탄이건 아니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택 내부에 창고로 쓰이는 방이 따로 있대요. 그렇다면 독립성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종물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백화점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교환 설비. 이거는 이제 종물성 인정했다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에 임시로 일단 심어둔 수목. 뭐라고 했었죠? 일시적으로 만든 것 정도만으로는 종물성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텔 각 방실에 비치되어 있는 TV 혹은 일단 뭐 전화들 이런 것들은 호텔과는 별개의 물건들인 것이지 종물이라고 부르질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건물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는 건물의 일부이지 종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답은 뭐 2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에서부터는 뭐 문제가 뒤에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